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소년 만화에 대한 중요 요소를 정리해드렸으며 그에 맞으면서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 비질란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일리걸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소소하지만 담백한 성장서사, 근본적인 요소와 글자 임팩트를 통한 개성적인 액션, 그리고 가장 소시민에 가까운 캐릭터를 통한 공감을 통해 세 요소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 거기에 주제면에 있어서 본작보다 더 잘 담아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번에도 역시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잘 다루면서 동시에 나름 개성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을 분석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어디까지나 그저 애니를 많이 본 오타쿠의 의견일 뿐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비질란티에 이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작품, 욕을 무진장 먹고 있는 소년 만화계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불리는 작품, 매니악한 듯 매니악하지 않은 신박한 그 작품 단다단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스포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에서 이 작품에 대한 질문에 짧게 답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재미있냐고 물으신다면 네, 당연히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진짜 근래 봤던 작품들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재미있어요. 그래서 분석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애니를 보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작품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이 작품은 근래 나온 소년 만화를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특별한,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질적인 작품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온 소년 만화들, 예를 들자면 체인소맨, 주술회전류 작품들의 경우 소년 만화라는 요소의 새로운 장르를 섞는 느낌으로 갔다면 이번 작품 단다단의 경우 장르의 혼합보다는 소년 만화 장르의 요소를 잘 살리면서 동시에 그 장르적 요소에 변주를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해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현재 2기 방영 중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한 포인트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스포 없이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단다단 1, 2기 일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작품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순서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동. 전에 얘기했던 소년 만화에서 주는 감동 포인트는 주인공이 어떤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 또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는 최종적인 모습까지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의 희노애락을 통해 공감 혹은 기특함을 느껴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작품 단다단은 아주 발칙한 방법으로 이 부분부터 변주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대 서사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는 거. 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 어떤 거대한 꿈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혹은 어떤 거대한 적에 맞서는 이런 대의명분 같은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얘들은 뭘 위해 적과 맞서 싸우느냐? 바로 주인공 오카롱의 알을 되찾기 위해서죠. 애니기 중 오카롱의 알은 현재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강한 요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 요괴들이나 외계인들이 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걸 되찾기 위해서 아주 빡세게 고군분투 중이죠. 특히 이런 작품들의 경우 뒤에 가면 엄청난 흑막이 밝혀져 거대 서사시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일본 기준 단행본 20권까지 방영한 현재까지 그런 대의명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뭘 찾기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남주 쪽이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여주 쪽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거 해결 중입니다. 뭐 그 이상은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원작 참고하시고, 여하튼 애니 기준 이 남주가 바닥에 떨어진 뭘 찾기에 무슨 대의명분이고 거대 서사가 있겠습니까? 아, 물론 남자한테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도 뭐 세계를 구한다던가 마을 촌장이 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때문에 이 작품이 다른 타 소년 만화 작품들에 비해서 이런 거대 서사시에서 오는 웅장한 감동은 덜한 편입니다. 목표를 향한 빌드업이나 몰입의 기간이 차원이 다를 터이니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이걸 보완하는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단편적인 감동. 사실 모든 소년 만화에서는 이 대서사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단편적인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주인공의 대서사시를 이루는 과정 속 하나의 시련으로서 벌어지는 감동 포인트들도 있지만 주인공의 서포터들 혹은 악역, 심지어 단역들을 통해서 이러한 묵직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나루토의 시카마루와 스승 아스마의 서사. 煙が目に染み上がる。
원피스 초파의 스승 닥터 히로루크의 희생,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런 닥터 히로루크의 서사에 맞먹는다고 여겨지는 최근 에피소드 바솔루무 쿠마의 희생 정도가 있습니다. お前を愛した人間の数だけお前の死は迷惑である。 단다다는 이러한 단편적인 감동, 특히 조연들을 통한 감동 포인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시라토리 아이라 에피소드의 아크로바틱 찰랑찰랑과 엔조지 진 에피소드의 지지입니다. 이 둘은 악령으로서 주인공 일행을 위기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려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줘 먹먹함과 슬픔이라는 감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는 자칫 흔히 세탁이라고 불리는 악역미화로 빠지기 십상이죠. 이에 이 작품은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해 우리가 맘 편히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바로 피지컬로 찍어 누르기. 이건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냥 기깔나는 연출로 아주 찍어 누르는 거예요. 특히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은 야 니들이 이래도 안 울어? 느껴질 정도로 연출이 엄청납니다. 딸을 빼앗긴 슬픔과 삶의 의욕을 잃어 자신의 마지막 춤과 함께 보여준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원혼으로서 떠돌던 도중 아이라의 한마디가 준 감동. お母さん愛してる。 원작에서도 정말 눈물 좔좔좔 쏟아지는 에피소드인데 이걸 애니가 진짜 잔혹하면서도 아름답게 연출을 해버리니 진짜 극대문자 T가 아닌 이상 진짜 펑펑 울게 될 수밖에요. 나는 이걸 리뷰하려고 다시 보는데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 두 번째, 세탁을 돌릴 만큼 잘못하지 않았음. 현재 에피소드까지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얘들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안 했습니다.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요? 그냥 주인공 일행과 대립했다가 끝이지 뭐 인간 세계에 피해를 끼쳤다더니 뭐니 그런 거 없습니다. 지지요? 얘가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세계를 부숴도 할 말이 없는데 얘가 튀어나오자마자 오카롱한테 컷 당해서 뭘 민폐를 끼친 게 없어요. 이러니 뭐 세탁이고 나발이고 그럴만한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포인트들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거대 서사가 주는 감동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한 단편적인 감동은 묵직하게 주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이자 세 번째는 바로 액션과 성장. 이 둘을 묶는 이유는 바로 개성과 장점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적인 성장과 액션을 보여줘 아주 색다른 재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들이 다른 것인가? 우선 가장 핵심은 바로 투톱 주인공 체제. 이 투톱 체제는 이 작품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개성 포인트인데요. 사실 투톱 체제의 소년 만화들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가슈벨, 샤먼킹, 귀멸의 칼날, 강철의 연금술사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의 경우 개인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해 사실상 둘이서 한 명인 케이스거나 둘 중 한 명의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다른 쪽이 서브 주인공인 케이스입니다. 가슈벨, 샤먼킹이 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이며 귀칼, 강연이 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죠. 뭐 주저리 떨었지만 사실상 원톱 체계로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반해 본 작품은 확실한 투톱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둘 다 확실하게 1인분을 하기 때문이죠. 오카롱, 모모 둘 다 개인 분량이 높으며 각각 약간의 능력의 하자가 있어서 서로 보완을 하기는 하나 서로가 없다고 해서 못 싸울 정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둘이서 팀워크로 싸우기도 하지만 개인별 전투도 확실하게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의미 그대로의 투톱 체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이 포인트가 왜 액션과 성장에 대한 개성의 기본 베이스인가? 바로 오카롱과 모모 이 둘이 서로 다른 방식의 성장과 액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카롱은 강력한 요괴 터보 할멈에게 능력을 받아 전투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능력 한 방 한 방이 사기급 강한 능력을 보여주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빌린 만큼 육체가 버티지 못해 안정성이 떨어져 신중하게 능력을 써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이아의 미도리아 초창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오카롱의 액션은 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보여줘 압도적 속도와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롱이 능력을 쓰는 순간은 확실한 시원함과 임팩트로 보는 맛을 기깔나게 살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의 방향성 또한 강력한 능력을 컨트롤하고 적응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했으나 불안전한 초반부에서 점점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주고 있죠.
반면 모모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각성한 케이스, 즉 온전히 자신의 힘입니다. 때문에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어 안정적이나 이제 막 개화했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이 부족한 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비질란티에서 코이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액션의 경우 염동력이라는 개성적인 능력을 통해 진로방의 이동 봉쇄 등 서포트 쪽 능력을 보여줘 개성적이고 안정적인 액션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장의 방향성 또한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활용, 성장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점차 강해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는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카롱은 오 드디어 여기까지? 라면 모모 같은 경우 오 이렇게까지 활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장의 방향성 그리고 다른 개성의 액션을 보여주니 두 가지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아주 고퀄리티라는 거. 덤으로 오카롱은 SF, 외계인 등 초현실 현상을 신봉하는 친구였는데 정반대인 유령 혹은 요괴류의 심령 현상 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점. 반면 모모는 유령, 요괴 쪽인 심령 현상을 믿는 친구였는데 정반대인 초현실 현상으로 분류되는 염동력을 각성했다는 점. 이러한 반전 포인트가 이 작품의 소소한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 돼서 눈치채셨겠지만 본 작품 단다다는 철저히 엔터테인먼트, 즉 재미와 자극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교훈, 성장의 훈훈함과 같은 류가 거의 배제되어 있죠. 거기에 사실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은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 아닌 우리의 보편적 윤리나 감정을 자극해서 주는 감동들입니다. 철저히 울기 위한 자극 요소라는 거죠. 이를 보여주는 단다단의 마지막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아주 노골적이지만 투박한 드림 요소. 앞에서 계속 얘기한 부터 시작으로 가장 처음 등장한 외계인들의 네오 아무스트롱그 사이클론 제트 아무스트롱그 호다요. 거기에 삼화해왔던 흉부물 어떻게 등 이 작품은 이런 성적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19금을 먹은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진심 전혀 야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드립이라 함은 약간 부끄러운 맛, 아슬아슬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1도 없죠. 왜냐? 이 작품이 이 요소를 철저히 개그, 병만 요소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비교 대상이 있는데 바로 원펀맨 1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 생각보다 되게 잔인합니다. 처음부터 막 애들 펑펑 터지면서 막 장기 자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분들 잔인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걸요? 왜냐? 이 요소를 잔인함을 위해 쓴 것이 아닌 액션의 시원한 요소로서 사용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단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야하게 만들려고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약간 초딩들이 그냥 막 드립치는 느낌? 찐찐. 이렇듯 이 작품은 철저히 소년 만화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액션의 즐거움, 개그의 즐거움, 그리고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로맨스의 즐거움.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그냥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애초에 투톱 주인공 체제고 남녀가 주인공인데 당연히 러브러브 하겠죠 뭐. 아유 보기 좋아. 난 이런 소년 만화의 러브코어가 좋다니까. それだけなのかよ。ビシビシ。 여튼 일종의 소년 만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인 거죠. 짧고 자극적인 쇼츠와 릴스의 대흥행, 이세계, 추방, 악역영예, 로판, 판타지 등 머리 비우고 보기 좋은 장르들의 대흥행, 현 트렌드야말로 도파민과 자극이 강조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교훈과 메시지보다는 철저히 재미를 추구하는 이 작품이야말로 현 트렌드에 아주 잘 적합한 소년 만화 아닐까요? 이렇게 단다단에 대한 제 생각을 떠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재미에만 매몰되게 되면 문화예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이기도 하고 최근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메시지를 중시하는 작품들이 나오니 이런 작품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재미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만들었잖아요. 제가 열받는 건 재미를 추구한다는 면목으로 날로 처먹는 애이들이 있다는 게 빡칠 뿐입니다. 이렇게 소년 만화에 대한 분석과 최근 소년 만화 작품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사실 아직 소년 만화 작품들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최근작들을 했으니 과거의 작품들 중에서 정말 개성있는 작품 혹은 정말 명작인 작품들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각 잡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오래군이었습니다.